안녕하세요. 원래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이혼한 지금에 와서는 그러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지 않은가 싶어요. 이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연애 1년, 결혼 2년, 그렇게 총 3년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제 수입도 괜찮았고 남편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보니 결혼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뻔뻔하고 세상 자기만 힘든 줄 아는 사람일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어디 가서 말을 하자니 제가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인 것 같아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신세한탄이라도 해보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카페 2개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원래는 평범하게 회사 생활하던 직장인이었어요. 카페 일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아르바이트로 2년 정도 했던 게 전부였지요. 생각보다 일이 잘 맞고 재밌어서 방학 때는 그냥 내내 아르바이트만 했었어요. 막상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가니 일도 제 적성에 안 맞고 차라리 이쪽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자격증 준비도 하고 인터넷으로 이래저래 레시피도 배우고 따라해보면서 제 꿈을 키워나갔죠. 그렇게 직장생활 3년 만에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여지껏 직장생활하면서 모은 돈과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보다 못한 벌이에 엄청 실망스러웠어요. 아르바이트 할 때랑 내가 사장일 때는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노력하는 만큼 더 벌어간다. 가게만 열어놓는다고 돈이 자동으로 벌리는 게 아니다. 항상 그 말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퇴근하고 나서도 가게 생각만 하면서 이래저래 노력했죠. 세상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어디 가서 노력 좀 했다고 자부할 만큼 밤낮으로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 제 카페는 점점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첫 가게를 시작한 지 4년이 지났을 때 지하철역 2정거장 지나 있는 위치에 2번째 가게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페만 돌린다면야 제가 딱히 출근 안 해도 벌이 조금 포기하고 직원들만 가지고 충분히 굴릴 수 있을 정도까지 오게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 있어요. 2가게 다 주변에 회사가 많이 들어서 있는 상권이라 단골 손님들한테 얼굴 도장 찍는 것만큼 확실한 영업 방법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 가게, 또 하루는 저 가게 옮겨 다니면서 매일같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이 회사다 보니 주말에는 손님이 없어서 일요일에는 그냥 가게를 닫아버려요. 열어놓으면 얼마나마 돈이야 더 벌겠지만 그렇게 하루 푹 쉬어버리면 오히려 체력적으로 도움이 돼서 매일같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죠.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수입이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달마다 못해도 5,600씩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 보면 한 달 내내 쌓이는 피로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가게 자리를 하나 더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남편은 그렇게 한참 바쁘게 살던 시기에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한동안 안부도 모르고 지내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 결혼식이었죠. 오죽 부를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까지 연락을 했겠나 싶었고 마침 그날이 쉬는 일요일이었기에 언제 저도 도움받을 일이 있을지 몰라 참석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원래는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뒤풀이 자리까지 붙들려 따라가게 되면서 그때 신랑 측 하객으로 참석했던 남편과 처음 얼굴을 트게 되었어요. 뒤풀이 자리니만큼 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어쩌다 보니까 저랑 남편을 이어주자는 분위기로 이야기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처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취중이었다 보니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 뒤로 남편이 저한테 끈덕지게 연락을 해왔었어요. 그때쯤 저도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생긴 편이었고 바쁘게 사는 동안 연애와는 담을 쌓고 지냈다 보니 그런 남편의 관심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연애 1년 만에 남편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어요. 각자의 친구들 결혼식에서 서로를 처음 만난 것이다 보니 연애 시작부터 2사람 다 어느 정도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했었고 그때 제 나이가 30, 남편 나이가 35이었는데
저도 저지만 남편 또한 하루빨리 결혼해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보니 그만큼 결혼 이야기가 일찍이 오가게 되었던 거죠.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저희는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그때 처음 오픈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막 두 번째 가게 차리면서 들어갔던 돈 때문에 모아놓은 돈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가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걸 떠나서 제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 어느 정도 돈이 묶여있는 상황이기도 했었어요. 오피스텔은 제가 카페를 차리기 전 부모님이 저를 대신에 얻어주셨던 것으로 이후로 부모님께 돈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친정 부모님 노후도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남편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모아놓은 돈은 1억이 조금 안 되게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지요. 남편 경력을 고려해 볼 때 1년에 못해도 1,500씩은 꾸준하게 저축을 한 상황이었지만 조건만 두고 보자면 제 조건에 살짝 못 미치는 조건이었지요. 하지만 이래저래 자영업을 하는 저에 비해 남편이 연봉도 괜찮은 편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안정적인 부분이 있었다 보니 그런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당장 돈 얼마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시어머니 노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길래 노후도 똑같이 다 끝난 상황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남편 밑으로 5살 차이 나는 저와 동갑인 신우가 있는데 그 신우가 남편이 취직 후 독립해 나가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시어머니와 한 집에 같이 지내며 시어머니도 챙기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결혼하면서 시어머니의 부양에 대한 걱정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신혼집은 두 사람이 출퇴근하기 용이한 곳에 전세로 집을 하나 새로 얻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면서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전부 써야 했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친정 부모님께 아예 오피스텔을 넘기고 그걸 제가 받아서 모자란 돈을 마련했어요. 그래도 그러는 과정에서 대출을 하나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보니 딱 이렇게 3년 정도만 고생해서 그 후에 모자란 부분은 대출을 받던지 해서 자가로 집을 구하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시댁에서 그래도 결혼하면 차 한 대는 필요하다고 하셔서 국산 중형차 한 대를 뽑아주셨고 저희도 그걸 받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명품 가방 하나씩 선물하고 현금에 단 1,000만 원 준비해서 차 받았던 거랑 비슷하게 해서 돈을 맞췄습니다. 누가 뭘 해줬고 그런 걸 떠나서 서로 욕심 없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마음이 좋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쭉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싶었던 저의 바람과는 달리 결혼하자마자 어딘가 조금씩 매듭이 꼬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야기 나오고 남편이 재벌이가 안정적으로 5,600씩 들어온다는 걸 알았을 때 자기보다 많이 버는 게 부러웠었나 봐요. 사실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든 것 같고 남은 돈 쉽게 버는 줄 알잖아요. 저 또한 남편한테서 부러운 점이 많았어요. 저는 이러나 저러나 가게 두 군데 오며 가며 주말 하루 쉬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어디서 듣자 하니 자영업자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 2배는 벌어야지 수지타산이 맞다는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당장 돈만 놓고 보자면야 400만 원 조금 덜 되게 벌고 있는 남편보다야 제가 더 벌지만 남편은 해마다 따박따박 연봉 협상하고 승진하고 그러면 따라잡히는 거 시간 문제인데 매상이 늘어난다면야 재벌이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게 무조건 그러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장 돈 100, 200만 원 좀 더 버는 걸 가지고 부러워하는 게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너는 사장이니까 직원들 쓰고 쉬고 싶을 때 쉬엄쉬엄 해도 되는 거 아니냐면서 종종 자기 처지를 두고 저랑 비교를 하곤 했었거든요. 결혼하면 제가 일한다고 매일같이 동분서주하고 집에 돌아와 넉다운 되어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볼 테니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입에서 쏙 들어갈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그런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꺼내왔습니다. 저처럼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나요? 제가 하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았을 텐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서 몇 년이고 일자리 안 갖고 계속 도전하는 좋은 회사 들어갔으면 하루라도 더 버텨서 정년까지 일할 생각을 해야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죠.
남편 눈에는 제가 일터에서 얼마나 동분서주 하고 있는지 직접 볼 일이 없으니 그냥 혼자 피곤한 척 집에 돌아와 집안일 하기 싫어서 엄살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남이었으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겠냐고, 어디 그렇게 쉬워 보이면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한마디 했겠지만, 당장 내 남편인데 어떻게 안정적인 회사를 관두고 가게 한번 열어서 도전해보라는 소리를 했겠나요. 그렇게 사업하고 싶다 노래를 부르는 남편을 말리기를 몇 달, 결국 결혼한 지 1년 만에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저하고는 끝내 상의도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둬버린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하겠다는 업종마저 저와 같은 업종이니 이 인간이 딱 봐도 카페를 차려서 열기만 하면 매달 못해도 300은 벌겠구나 싶은 생각이었나 봐요. 저야 가게 차릴 때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놓았던 돈도 있었고 친정 부모님 도움도 어느 정도 받아서 가게를 열었는데 결혼하는데 모아놓은 돈 다 써버린 당신은 무슨 수로 가게를 차릴 거냐 했더니 그런 것도 다 생각 안 하고 직장을 그만뒀겠냐며 큰 소리를 치대요. 무슨 대단한 계획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남편 이야기를 들으니 그 길로 억장이 다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왜?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 앞으로 남겨놓은 돈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 노후 자금을 가지고 가게를 차린다는 소리였어요. 결국 빚내서 가게를 차리겠다는 소린데 그것만으로도 우라가 터지기 직전인데 아예 한마디를 더해서 제 뚜껑을 열어놓더라고요. 지 회사 그만두면서 또 신우까지 꼬드겨서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고 제가 화를 냈더니 지난 1년 동안 자기가 하겠다는 일에 반대만 했는데 이제 와서 허락을 해줬겠냐며 자기는 미안한 게 하나도 없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카페는 당신이 언제 해봤다고 카페를 차리냐, 이쪽 일에 대해서 아는 게 뭐라도 있냐고, 나 하는 거 보니까 돈 버는 게 쉬워 보이더냐 그렇게 따졌더니 너 때문에 차린 거 아니고 네 도움 필요 없으니 걱정 말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대요. 알고 보니 남편이 회사에서 가깝게 지내던 동료가 가족 명의로 저가커피 체인점을 하나 열었었는가 봐요. 그런데 어찌어찌 벌이가 괜찮아서 가족들 시켜서 상권 좋은데 찾아가지고 그쪽에다가도 매장을 내고 또 내고 하는 식으로 사업을 확장을 했다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전부 맡겨놓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가게를 신경 쓰는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매장 수가 몇 개가 넘어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오히려 월급으로 버는 것보다 돈이 더 벌리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도 회사를 관두고 아예 이쪽 일을 본업으로 할까 안 그래도 고민 중이었다고 하는데 남편이 그 직원을 꼬드겨서 체인점 소개받고 똑같은 가게를 차리기로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아직 직장을 안 그만두고 병행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무슨 자신감으로 가게를 관뒀느냐 따지니 그 사람처럼 양다리 걸쳐서 이도저도 아닌 것보다 한쪽으로 올인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낼 생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이 직접 운영하면서 돈이 벌리는 사업이라는 걸 증명해줬는데 자기도 회사 일하고 병행하면서 양다리를 걸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 신우랑 같이 해서 가게 자리 보러 다니고 그러는 게 훨씬 이득이라면서 엄청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가커피는 자리 싸움이라고 이미 그 사람도 여기저기 가게 자리 알아보고 그럴 텐데 당연히 늦게 시작한 자기가 좀 더 공격적으로 매장을 내야지 않겠냐면서 걱정 말고 부자 될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하더니 이참에 제 가게도 그 체인점으로 바꾸지 않겠냐고 오히려 저한테 제안을 하더군요. 재료고 뭐고 본사에서 다 해줘서 직원들 몇 명만 쓰면 문제없이 굴러가는 가게라고. 남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 되는 걸 뭐하러 주 6일씩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고 있냐고 하면서 자기들 사업에 껴줄 테니 가게를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오히려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죠. 쉽게 돈 벌고 어렵게 돈 벌고를 떠나서 저는 제가 바닥부터 쌓아온 가게에 애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보니 됐다고 거절을 했어요. 단지 사업 초반은 돈이 안 벌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에 다른 건 몰라도 생활비는 밀리지 않게만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죠. 생활비라고 해봐야 애도 없이 사는데 두 사람이 얼마나 쓰겠나요.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정작 남편이 가게 차려놓고 하는 일이라곤 가게 보러 다닌다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변 상권 검색하고 가게 차릴 만한 동네인지 직접 한번 가보고 하는 거 말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직원이야 구해서 쓴다지만 남편이 자기 손으로 아메리카노나 한 잔 제대로 내릴 수 있는지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경기가 계속 안 좋았다 보니 저가 커피 매장이 일반 커피 매장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진 건 저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오픈빨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일 안 나가도 돈이 어느 정도 벌리는 듯 하더라고요. 생활비도 밀리지 않게 주고 있었고, 이어서 시어머니 돈이긴 하지만 신우도 직장을 그만두게 해서 신우 가게도 차려주고 그랬거든요. 계획처럼만 잘 되었으면야 아무 걱정 없었겠지만 신우도 남편 마냥 사람들한테 가게 맡겨놓고 집에서 쉬는 게 일이었는데 어디 암만 대단한 직원들을 뽑아놓는다 한들 사장없이 직원들로만 굴러가는 가게가 잘 되었겠나요? 내리막을 걷게 될 건 굳이 안 봐도 뻔한 일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틈틈이 남편 가게에 달리는 리뷰들을 남편이 아니라 제가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손님들한테서 위생청결 쪽에 대한 컴플레인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괜히 간섭하는 느낌이 들까봐 남편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것보다 이런 부분을 신경 쓰면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조언하듯 말을 해줬지만 남편은 귓등으로만 들을 뿐 그 순간만 알겠다 대답을 하고 모르는 척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차린 매장은 오픈빨 떨어지고 가게가 더럽다는 이야기까지 돌기 시작하니 점점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가져다 주던 생활비도 언젠가부터는 새 가게를 여는데 자금이 더 필요하니 당분간 못 준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기가 일쑤였지요. 이유가 명확한데도 남편은 제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짜증을 내기까지 했어요. 장사가 자리 잡는데 우여곡절이 있는 게 당연한 거라며 오픈빨이 떨어진 거지 매상은 금방 올라갈 거라고. 제가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래서 해준 조언을 두고 나중에 가게 잘 되면 생색내려고 그러는 거냐며 더더욱 제 말을 듣지 않으려는 똥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죠. 그나마 신우는 열심히 개선 사항을 찾아가며 노력하는 듯 보였지만 남편은 끝까지 제 말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결국 남편 가게는 문을 닫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대로 위생청결에 관한 게 문제가 돼서 본사에서 체인 사업권을 몰수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른 거죠. 그래도 남편의 직장 동료가 어찌어찌 중간다리를 놓아준 덕분에 기존 가게만 문을 닫고 새로운 가게를 차리는 쪽으로 이야기가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큰 손실이 있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가게 운영을 제대로 하지는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묻대요. 제 가게 근처에 자리 내고 할 만한데 없냐면서 말이죠. 무슨 소리를 하나 했더니 제가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 근처에다가 가게를 차리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보니 제가 그냥 열심히만 할 뿐 수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수입을 내는 데에는 가게 자리가 좋아서 그런 게 분명하다면서 그쪽에다가 가게를 차리면 분명히 성공을 할 거라나요. 아니, 남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배우자가 장사하는 가게 바로 근처에 같은 경쟁 가게를 차리겠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제정신이냐고 한마디 했더니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 말을 듣는 게 낫다면서 저를 설득하려 들더라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저가 커피 매장만 돈을 벌지 다른 카페들은 다 문 닫고 그런다는 거 뉴스도 못 봤냐면서 어차피 자기가 차리지 않아도 네 가게가 그 동네에서 버티고 있으면 돈 냄새 맡은 양반들이 제 가게 근처의 가게들을 차릴 거라는 겁니다. 얼굴도 모르는 생판 남한테 손님 뺏겨서 매상 떨어지는 것보다야 남편한테 뺏기는 게 훨씬 낫지 않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제 가게 근처에 자기 가게가 있으면 겸사겸사 제가 출근할 때마다 자기 가게 찾아가서 가게 관리도 해주고 직원들한테 긴장감도 심어주고 여러모로 좋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신경 쓸 부분이 줄어드니 그만큼 이후로 새로 10가게 자리 찾는데 열중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저희한테 이득이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인간이 제정신인가 싶었죠. 멀쩡히 다니던 직장 때려쳤으면
남들이 생각보다 돈을 쉽게 버는 게 아니었구나 깨달았으면 어떻게든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그 와중에 어떻게든 또 자기만 편할 길을 찾고 있는 꼴을 보니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그것만 해도 당장 이혼해버릴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걸려온 시어머니 연락에 결국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혼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남편이 가게 문 닫고 새 가게 자리 알아보기 시작한 지 2달쯤 되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이미 생활비는 못 받은 지 오래였고 하루하루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결혼 생활의 확신이 사라져가던 차에 시어머니가 쐐기를 박아줬어요. 난데없이 전화를 해서는 남편이 이번 달 생활비는 저한테 받으라 했다며 다짜고짜 200만 원을 요구해왔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남편이 일 그만두고 가게 차리면서 시어머니가 해줬던 그 돈이 그냥 해줬던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기로 정했을 때 저랑 상의를 안 했다 뿐이지 가족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던 건가 봐요. 시어머니라고 아들이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잘 생각했다고 단박에 회사 그만두라고 등을 떠밀었겠나요? 남편이 나름의 계획을 이야기했으니 시어머니가 그 돈을 해줬던 거였지요. 카페에 몇 개만 목 좋은데 차려놓으면 앉아서 월 1000씩 번다고 시어머니를 구워 삶아서 가게 차릴 돈을 지원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150만 원, 신우가 5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맞춰서 드렸었나 본데 남편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신우랑 절반씩 나눠주다가 가게 문 닫고 나서는 그걸 전부 신우한테 떠넘겼었나 봐요. 그런데 신우도 그 돈을 다 주자니 직장까지 그만둔 이유가 없었던 거고 오빠가 안 주는 걸 내가 왜 주냐며 아예 손을 놓아버렸던 거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한 달은 그냥 넘기고 2달째에도 주기로 한 돈을 못 받게 돼서 남편을 닥달했나 본데 남편이 그걸 저한테 받으라고 대충 둘러댔던 겁니다. 남편 딴에는 설마 시어머니가 자존심이 있지 며느리한테 생활비 좀 보내달라고 할까 싶어서 그랬나 본데 그건 남편이 너무 자기 어머니를 쉽게 생각했었던 거였고요. 아무튼 난데없이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돈을 내놓으라 하니 저도 대번에 싫다고 거절을 했지요. 저도 남편한테 생활비 못 받은 지 좀 됐다고 오히려 어머님이 남편한테 돈을 투자해주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거니 생활비는 제가 어머님한테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네가 얼마나 버는지 다 알고 있는데 200만 원 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냐며 남편이 고생하는데 마누라가 돼서 나몰라라 하는 게 어디 있냐고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게 어디 있긴 어디 있겠냐고 여기 있다고 한마디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러는 거면 제가 이랬겠나요? 그 와중에 벌이가 안정된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한테 돈부터 드리고 있던 게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한마디 따져 물으려고 전화를 했더니 알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받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전화도 안 받대요. 전화해봐야 100이면 100 말싸움이나 할 게 분명하니 그냥 저도 거기서 한 수 접고 그냥 일하는데 열중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 세상에 집에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둘이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전화를 그렇게 끊었으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할 말이 많아 보였는데 남편이 일단 시어머니를 말리더니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지 생각에 시어머니가 저를 다그쳐 돈을 뜯어가는 것보다 자기가 좋게 좋게 말하는 게 더 낫겠다 싶었던가 봐요. 길게 이야기 나눌 것도 없겠다 싶어서 남편이 중얼거리는 거 딱 끊어버리고 내가 미쳤냐고 네가 어머님 돈 빌려 써서 드리기로 한 돈을 왜 내 돈으로 주냐고 그럴 생각 없으니 꿈 깨라고 딱 잘라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온갖 불쌍한 표정을 다 지으면서 시어머니랑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서로 힘들 때 믿고 의지하는 거 그런 게 부부 아니겠냐고 하면서 지금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 그 꼴이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제가 돈 욕심에 남편 힘든 것도 나 몰라라 하고 시어머니라고 차별하고 있다는 것 마냥 자기가 피해자인 척 흉내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거의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 기세로 구걸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나요? 암만 남편 잘못이 명명백백한 상황인 걸 알고 있을지라도 거기서 아들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가만 이야기 듣자 하니
처음부터 우리 아들이 같이 사업하자는 거 싫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 계획대로 돈도 못 벌게 만들고 얼마 전에 가게 자리라도 알아봐 달랬더니 그것마저 거절하지 않았냐고. 네 혼자만 돈 벌려는 이기적인 욕심에 우리 아들이 이 꼴이 돼버렸는데 이게 무슨 부부냐고. 생판 남이라도 이렇게까진 안 했을 거라며 이 상황이 전부 제 잘못인 것처럼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저도 웬만해서는 남편하고 둘이서 해결할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하고 있으니 그냥 끝을 보려는 건가 보다 싶어서 저도 속 시원하게 전부 내질러 버렸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걸 왜 내 탓을 하냐고. 남들은 들어가지 못해 안달인 안정적인 회사를 상해 한마디도 없이 그만두고 뛰쳐나와 빌빌대고 있는 걸 왜 저한테 따지냐고 한마디 했죠. 저는 분명히 회사 그만두지 말라고, 장사 쉬운 거 아니라고 경고를 했다고.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이 어디 있냐.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풀리면 세상에 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부자 안 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는 상의 한마디 없더니 상황 안 좋으니까 부부 찾으면서 도와달라는 게 말이나 되느냐 한마디 내질러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남편이 저렇게 노력하는데 믿어줘야 하는 게 너의 책무 아니겠냐 하고 한마디 하더니 저러다 애 잘 풀려서 돈 잘 벌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쩔 거냐며 되려 따져묻대요. 그래서 제가 저 인간이 어떻게 일이 잘 풀려서 계획한 대로 앉은 자리에서 1,000만 원을 벌어오든 1억을 벌어오든 그건 내 알 바 아니라고. 부부라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면 그냥 이참에 나는 부부 그만하겠다고 그렇게 이혼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지금 이혼하자고 한 거냐고 하더니 너무 순순하게 알겠다고. 그럼 이혼하는 걸로 알겠다 그러고는 시어머니 모시고 집 밖으로 그냥 쌩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도 홧김에 꺼낸 말이긴 하지만 이혼하자는 말에 가타부타 말도 없이 알았다고 하는 게 애초에 남편도 저랑 몇 달 전부터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순순히 이혼하자는 말 한마디에 알겠다 그러고 나갈 리가 없었겠죠. 처음에는 이혼을 이렇게 쉽게 하는 건가 싶어서 황당했는데 잠깐 생각해보니 이 꼴 저 꼴 보는 것보다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나은 결정이겠구나 싶고 생각보다 금방 마음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혼하지 말고 다시 잘해보자고 할까봐 제가 더 서둘러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이혼하겠다 나간 건 당연히 협의 이혼이라 판단했고 이렇게 된 거 길게 끌 것 없이 그냥 남편이 와서 사인만 하면 다 끝나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을 생각이었죠. 그러던 중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신우였지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신우하고 딱히 그렇다 할 교류가 없었거든요. 신우라서 싫었던 건 아니지만 저랑 나이가 같았던 게 조금 불편했던 이유도 있었어요. 거기에 뭐 어차피 제가 일 때문에 많이 바쁘고 그랬다 보니 더더욱이 신우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낼 이유가 없었죠. 난데없는 신우의 방문이 저는 시어머니랑 남편 대신해서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보고자 찾아온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두 사람이 저랑 말 나누는 게 불편하거나 자존심이 상할 수 있으니 신우한테 시켜서 상황을 염탐하라든지 그런 걸 시킨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때문에 저를 찾으러 온 건 맞았지만 그 이혼을 말리고자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절대로 그 마음 변치 말고 꼭 이혼하라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신우가 찾아와서 대뜸 이혼하기로 한 그 마음을 꺾지 말라고 하니 그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왜 보통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 오빠가 이혼한다는데 당연히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말리는 게 정상이지 굳이 찾아와서 하기로 한 이혼을 확실히 하라고 말을 해주겠나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유를 물어보기도 전에 신우가 먼저 그 이유를 말해왔습니다. 신우는 오빠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꺼낸 이혼 이야기에 그러겠다고 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며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혼 이야기가 제 입에서 처음 나왔던 날 시어머니랑 집에 둘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자기가 들었다고 해요. 결혼할 때 자기가 1억을 해왔고 저는 처가에서 돈을 빌려왔으니 반반 결혼을 위해 돈 대신 가게를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할 때 당시 살고 있던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부모님한테 드려야 할 돈을 일부 돌려드리고 남은 돈을 가져온 걸 두고 남편은 여지껏 그걸 제가 친정에서 돈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었나 봐요. 아무튼 말인즉슨 자기는 1억이나 가져오고 저는 결혼할 때 1억 대신 가게 2개를 들고 반반 결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 이혼할 때 가게 2개 중 하나 정도는 자기가 분할받아갈 권리가 있지 않겠냐는 소리였죠. 제 수입이 평균적으로 5,600씩 나오니까 그중에 가게 하나만 가져와도 매달 300은 버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빌미로 제 가게 중 하나를 자기가 가져갈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계산은 완전히 엇나가고 말았던 거예요. 차라리 그럴 계획이었다면 좀 용의주도하게 미리미리 사전에 알아보고 그랬다면 그런 똥볼까지는 차지 않았을 텐데 막상 자기 생각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 이혼하자는 제 말에 옳았구나 하고 그렇게 이혼하자고 순순히 응했던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고 그러니 일단 결혼기간도 너무 짧고 제 가게도 결혼 전에 형성된 특유재산이다 보니 분할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오히려 상의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빚까지 져서 시어머니한테 돈을 드리고 있던 게 남편한테 불리하게 적용이 돼서 자칫하다간 남편이 결혼 전 가져온 1억이 오히려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어찌어찌 이혼이라도 해서 제가 뼈박이제 일궈놓은 가게 하나 가져가서 직원 쓰고 앉아서 편하게 돈 벌 생각을 했었나 본데 오히려 당장 자기한테 남아있는 전부나 마찬가지인 전세금 중 일부를 저한테 털리게 생겼으니 남편이 무슨 선택을 하겠나요?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시어머니한테 그냥 이혼은 없던 일로 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내 마음부터 돌려놓아야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후로 자기가 제 가게에 취직이라도 해서 가게 매상을 올리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하고 결혼기간도 길어지면 그때 가서는 아마 이혼해도 재산 분할을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단 더러워도 참고 3년만 더 붙어 먹어보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눴다는데 그 이야기를 신우가 다 들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이 제게 사과하러 찾아오기 전에 신우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저한테 이 사실을 말해주러 찾아온 거였어요. 고마워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모르겠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제가 신우랑 딱히 친하게 지냈던 것도 아닌데 굳이 뭐하러 저한테 이런 사실까지 말해주러 왔는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오빠인데 더군다나 자기 오빠가 꺼낸 말에 직장까지 그만두고 가게를 차릴 정도면 오빠를 엄청 믿고 있거나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사이가 나쁜 게 아닐 텐데 굳이 저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보다야 아무 말 안 하고 남편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신우한테 더 유리한 거 아니겠나요? 그런데 뭐 기다릴 것도 없이 이번에도 또 신우가 먼저 말을 해주대요. 지 오빠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가서 멀쩡한 직장 그만두게 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고. 그래도 초반에 제가 몇 가지 조언해준 대로 따라하니 매출도 좀 올라가는 느낌이고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돈은 벌 수 있겠다 싶었다네요. 1년 가까이 했어도 이쪽 방면에 문외한이고 장사 경험도 없다 보니 차라리 저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는 편이 무턱대고 가게만 차려서 사람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남편 따라가는 것보다야 100번 낫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자기 가게는 오빠한테 넘기고 저한테 일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매달 100만 원씩 보내는 것도 힘들고 이래저래 장기적으로 봐도 체인점 하는 것보다 자기 가게 차리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면서요. 그런 신우의 제안에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가게는 남편한테 넘기지 말고 일단 최선을 다해 운영해보라고 했어요. 혹시나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남편이 집에다가 꽃잎을 뿌려놓고 촛불도 여기저기 켜놓고서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문 열고 들어오기가 무섭게 어디서 숨어있다가 나타나서는 한쪽 무릎을 꿇고 저한테 청혼할 때 마냥 등 뒤에 숨겨놓은 꽃다발을 제게 건네더라고요. 저랑 이혼하기로 하고 나서 자기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다나 뭐라나.
이번 기회에 자기는 새로 태어난 거라고 다시 결혼하는 느낌으로 이 자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뒤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저렇게 뻔뻔하게 굴 수가 있는지 소름이 다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이 이벤트 때문에 용서받을 거라는 확신이라도 있었는지 해죽거리고 있는 남편한테 당신이 이런다고 내 가게 한 개를 당신한테 내줄 것 같냐고 꽃다발을 그대로 낚아채서 그 길로 남편 얼굴을 내려쳤어요. 예상 못한 돌발 상황에 바닥에 그대로 자빠져 허우적거리는 남편한테 어디 남이 피땀 흘려 일궈놓은 사업에 무임승차를 하려고 드냐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했죠. 남편은 제가 어떻게 안 꺼지 싶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글렀다 싶었는지 그 길로 집을 나서더라고요. 현관문을 나서는 남편을 제가 다시 불렀죠. 혹시나 싶은 마음이라도 있던 건지 제가 부르기 무섭게 고개를 돌려 왜 부르냐고 묻는 남편한테 갈 땐 가더라도 집 어질러 놓은 건 치우고 가라고 한마디 해주고 준비해 놓은 이혼 서류에 사인은 하고 가라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말았네요. 곧 죽어도 서류에 사인을 안 한다길래 소송까지 가면 누구한테 좋은지 알고도 그런 말 하는 거냐 물었더니 대번에 사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말았죠. 이혼 후에 신우한테는 따로 연락해서 미안하게 됐다고 나를 생각해서 남편 꿍꿍이를 말해준 건 참 고맙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까지 해버린 마당에 전남편 가족들하고 교류를 하고 지내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 약속은 못 지키겠다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신우가 그 말을 안 해줬어도 남편이 암만 집안 전체를 꽃밭으로 만들어 놓고 화해를 요청해왔어도 아마 이혼을 했을 거예요.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부부 아니겠냐는 남편 말과 시어머니 말을 떠올려 보니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애초에 처음부터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직장을 그만두었던 것부터 시어머니 돈으로 가게 차리고 생활비로 매달 200씩 보내기로 정했던 것들 전부가 부부간에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뭐 자기 사업하다 망했을 때 보험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 봐야 결국 또 같은 일이나 비슷한 일로 문제가 생겼을 게 뻔할 뻔짜 아니겠나요. 적어도 마지막에 가서 웃는 건 저였으니 이미 이혼해버린 거 길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분간은 제 앞가림 하는 데나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